많을수록 승마살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체의 림프순환이 굉장히 원활해지면서 허벅지 바깥쪽에 지방 분해 속도가 올라간다고 해요. 자, 이렇게 한 30회 정도 네, 안녕하세요. 힙박사 제이킹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다룰 주제는 바로 승마살입니다. 억미살이나 팔뚝살, 그리고 이 승마살과 같이 국소 부위에만 지방이 축적되는 형태의 이런 국소 부위 지방 축적은 심미적인 부분, 라인을 좀 망가뜨리고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국소 부위에 지방이 많이 축적되는 것은 또 건강과도 굉장히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승마살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승마살이라는 것은 단순히 허벅지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과학적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고요. 그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하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승마살이 생기는 대표적인 원인 5가지, 여러 가지 문헌들에서 나온 원인 5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 승마살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승마살을 제거하는데 또 도움이 되는 운동까지 알려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마살이 생기는 원인부터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5가지 원인으로 축소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호르몬에 대한 불균형 때문입니다. 특히 호르몬 중에서도 여성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에스트로겐의 영향이 굉장히 많은데요. 많은 연구에 따르면 에스트로겐이라는 이 여성 호르몬은 특히 하체의 지방을 많이 쌓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출산을 대비해서 이 하지와 복부 쪽에다가 지방을 많이 축적하려는 경향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폐경 이후에는 또 에스트로겐이 수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하체에 있는 지방들이 복부로 많이 옮겨가는 현상을 또 볼 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에스트로겐이 많을수록 하체 쪽에 지방을 많이 축적을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여성분들이 에스트로겐이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높기 때문에 특히 하지 쪽에 지방이 많이 축적이 되고 이로 인해서 승마살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자세와 근육에 대한 불균형 때문에 이 승마살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특히 골반과 다리 정렬이 무너지게 되면 이 승마살이 더 도드라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오래 앉아있거나 다리를 꼬고 있는 습관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골반을 틀어지게 만들고 허벅지 특히 바깥쪽 근육을 불균형하게 만들어서 이 승마살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고관절 굴곡근이자 외전을 도와주는 대퇴근막장근이라는 근육과 허벅지 중에서 엄청 큰 근육인 외측 광근이 불필요하게 많이 과사용되고 이게 발달하게 되면은 승마살이라는 부분이 더 도드라지게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골반이 틀어지거나 근육이 불균형해지면 체중에 대한 분포가 비대칭적으로 변하게 되고 특정 부위에 지방이 더 쉽게 많이 쌓일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세 번째는 림프, 여러분들 림프 들어보셨죠? 림프 순환의 장애와 다양한 부종 때문에 승마살이 도드라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림프의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으면 부종이 더 쉽게 쌓이게 되고 지방이 더 쉽게 축적이 됩니다. 우리 몸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림프라는 액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림프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지방이 더 쉽게 축적이 되고 부종이 더 쉽게 생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특히 이 림프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지방대사, 지방을 태우는 이 대사 자체가 느려지고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셀룰라이트라고 하는 울퉁불퉁한 지방 조직이 증가한다라고 하네요. 네 번째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당연히 유전적인 요인을 저희가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안타깝게도 체지방의 축적의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요. 특히 페어 체형이라고 하는 하체 비만형 체형을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이 이미 이런 체형을 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운동인데요. 유산소 운동만 많이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하체 비만이 더 도드라져 보이고 그리고 승마살도 더 도드라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유산소성 운동만 너무 많이 하게 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헬스장에 가도
일반 여성 회원님들은 기구 사용법도 잘 모르고 근력 운동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유산소 운동만 계속 하시다가 집에 가고 그걸 반복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우리가 걷거나 뛰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하는 이런 복합적인 유산소 운동 동작들은 생각보다 많은 근육들의 협응이 필요한데 우리 몸은 이미 불균형에 있는데 쓰던 근육들만 계속 과사용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외측관근이나 그때 근막장근 같은 근육들을 더 과도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서 그 부분이 불필요하게 비대해지고 체지방은 여성 호르몬이 많다 보니까 하체에는 빠지지 않고 복부나 이런 데는 좀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체중은 줄고 체지방은 낮아져도 하체에 있는 지방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승마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솔루션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시고 식단을 좀 하시면서 체지방을 관리하시되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면서 승마살을 관리해 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승마살을 제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근육은 바로 내전근입니다. 여러분들 허벅지 안쪽에 있는 굉장히 큰 근육인 이 내전근이라는 근육은 저희가 힙 발달을 위해서 힙 운동을 하다 보면 때로는 간과하는 그런 근육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내전근은 저희가 한 다리로 서 있거나 이럴 때 너무 타이트하게 되면은 자세를 망치게 되는 그런 데빌 머슬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전근은 이 엉덩이가 기능을 할 때 같이 보조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전근의 질이 떨어지거나 기능이 약해지시면 이제 엉덩이 근육도 잘 못 쓰게 되고 또 승마살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전근을 강화하는 게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고 오늘의 운동 3가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전근 강화가 승마살 제거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근거 몇 가지들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허벅지 바깥쪽 근육인 외측관근과 대퇴근막장근 같은 근육들의 과사용이나 과발달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근육들은 골반, 고관절의 움직임에 많이 관여하고 서로 기여하면서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전근이 너무 약하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외측관근이나 대퇴근막장근 같은 근육들을 과사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전근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외측관근이나 대퇴근막장근 같은 근육들의 과사용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골반 정렬이 개선되기 때문에 승마살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내전근은 저희 신체에서 굉장히 큰 근육이고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근육입니다. 내전근이 그렇게 크고 힘이 세고 많은 기능을 하는 만큼 우리 골반 정렬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보행 시에 체중이 바깥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겪고 계신 분들은 특히 내전근이 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내전근 강화를 통해서 이 승마살도 제거하고 골반의 정렬부터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내전근이 약하신 분들은 보행 시에 골반이 흔들흔들거리는 불안정성적인 골반 형태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이 때문에 또 허벅지 바깥쪽이 과사용되는 이런 경향성을 띄었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림프순환과 혈액순환 개선도 이 내전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저희가 어떤 근육근 운동을 하면 그쪽으로 혈류가 막 쏠리면서 그쪽이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내전근 운동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내전근 운동을 해서 내전근에 적절한 자극을 주게 되면 하체의 림프순환이 굉장히 원활해지면서 허벅지 바깥쪽에 지방 분해 속도가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드린 이론적인 배경을 정리를 해보면 승마살이 생기는 원인은 호르몬의 영향, 특히 에스트로겐의 영향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잘못된 자세나 근육에 대한 불균형 때문에도 이 승마살이 도드라져 보일 수 있고 세 번째는 림프순환의 장애와 부종을 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유전적인 요인 또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원인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 첫 번째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에 대한 교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자세를 하고 골반의 정렬을 항상 신경 쓰는 일상생활에서의 관리가 있다면 빠르게 승마살을 개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운동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근육은 바로 내전근입니다. 그래서 내전근 운동과 유산소 운동 그리고 더불어서 힙업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승마살을 제거하는데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습관 조절이죠. 식습관 조절.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붓기를 유발하는 음식들은 되도록이면 줄여주시고 수분 섭취를 좀 많이 해주시면서 체지방을 관리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승마살을 제거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승마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내전근과 관련된 운동을 3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운동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네, 승마살을 없애기 위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좋은 운동, 네, 운동이 아니라 마사지 방법입니다. 셀프 마사지 방법이고 자가근막이완이라고 해서 SMR이라고도 불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근막이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외측관근이나 TFL, 대퇴근막장근 같은 근육들도 좀 릴리즈 시키면서 풀어주고 림프의 순환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SMR 방법, 자가근막이완 방법을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폼롤러를 이렇게 놔주시고 다리를 뻗어주세요. 밑에 다리. 그리고 위에 다리로 이렇게 포개서 지지를 해주신 다음에 밑에 다리는 들어주세요. 들어주신 상태에서 위아래로 쭉쭉 롤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허벅지뼈 측면에 아주 긴 장경인대라는 긴 인대가 있어요. 그쪽에 스트레스들이 특히 쌓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잘 눌러주시면 됩니다. 롤링을 해주시면 장경인대와 함께 외측 관근, 허벅지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도 쭉쭉 풀어주면서 근막 이완도 되고 또 더불어서 림프도 순환시키는 좋은 마사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한 30회 정도 진행을 하시고 이번에는 앞쪽 허벅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 엎드린 플랭크 자세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위아래로 롤링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0회 정도 쭉쭉 진행해 주세요. 자, 그리고 반대쪽 다시 외측관근과 장경인대 다리 들어주시고 위 다리로 지지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무릎에서부터 고관절까지 쭉쭉 롤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하실 때 굉장히 아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여기가 잘 위축되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 풀어주시면 돼요. 이쪽도 한 30회 정도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 다시 반대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제가 TFL이라고 알려드린 대퇴근막장근을 근막이완 해볼 거예요. 여기 골반 보시면 측면 위쪽에 보면은 올록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전상장골극이라는 뼈. 그 뼈 밑에 보시면은 근육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대퇴근막장근입니다. 그래서 엎드린 자세에서 측면으로 틀어서 눌러주시고 그 상태에서 위아래로 롤링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30회 정도 해주시고 이제 반대 전상장골극 밑에 쪽으로 강하게 눌러주시면서 롤링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대퇴근막장근 마사지하는 방법이고요. 이 롤링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림프도 자극이 되고 또 혈액순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십니다. 엉덩이는 중둔근 롤링까지 할 건데요. 엉덩이 깔고 앉으신 다음에 다리를 하나 접어서 앞바다리 만들어 주시고 앞바다리 한쪽으로 골반을 이렇게 기울여 주시면 돼요. 그러면 중둔근에 딱 닿을 겁니다. 그 상태로 앞뒤로 롤링 해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30회 정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반대 똑같이 이렇게 하고 기울여서 또 30회. 자, 제가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릴 건데 이번에는 내전근을 롤링을 할 거예요. 내전근이 약화되어 계신 분들도 많아서 이따가 내전근 운동 알려드릴 거지만 내전근이 약화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가 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여기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서 뭉쳐 있는데
약화까지 되어 있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전근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좀 풀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폼롤러를 세워주시고요. 나란히 제가 이 폼롤러를 800에 해준다고 생각하면서 나란히 누워주신 다음에 위에 다리를 무릎을 구부려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 상태로 쭉 안쪽으로 끝까지 다리 사이, 가랭이 안쪽으로 쭉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약간 압통이 있다, 여기 좀 아프거나 시원하다 하는 부분을 좀 더 눌러주시면 돼요. 30회 정도 또 해주시고 반대도 똑같이 이렇게 놓고 이렇게 롤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근력 운동 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스스로 셀프 케어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가 근막이완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스스로 틈만 나면은 뭉친 부위들을 계속 이렇게 풀어주면서 전신의 림프나 혈액순환을 도와주시고 뭉친 근육들도 풀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전근 강화 운동을 알려드릴 겁니다. 내전근 강화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들 집에서 정말 간단하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옆으로 사이드 플랭크 자세로 누워주신 다음에 밑에 다리를 이렇게 쭉 뻗어주세요. 뻗어주시고 팔꿈치를 그대로 대주시고 귀랑 어깨는 최대한 멀게 해서 어깨 정렬 맞춰주시고 위에 다리를 이렇게 꼬아서 짚어주세요. 짚어주신 상태에서 이제 밑에 다리는 구부립니다. 자, 그 상태에서 밑에 다리와 골반을 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살짝 들어주셨을 때 다리가 안 뜰 거예요. 힘이 없으신 분들. 근데 원래 동작은 밑에 다리 이렇게 띄운 상태에서 버텨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동작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짚은 상태에서 그냥 골반을 최대한 쭉 들었다가 내렸다가 20회 정도 진행하시면 되시고, 이게 잘 되시는 분들은 눌러서 짚어주신 다음에 밑에 다리를 떼주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 자세는 생각보다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버티는 거 30초씩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워주신 상태에서 사이드 브릿지 자세에서 위에 다리 넘겨서 짚어주시고 밑에 다리 구부리고, 그 상태에서 첫 번째 단계는 그냥 발로 지지해서 옆구리 쭉 들었다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들 때 밑에 다리에 힘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디든 다리에 힘 주셔야 이 다리의 내전근이 강화가 됩니다. 요게 20회를 해보고 요게 잘 되시면 든 상태에서 밑에 다리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 제가 보너스로 내전근 운동을 하나 더 알려드릴 건데, 다시 그 사이드 브릿지 자세에서 짚어주시고 밑에 다리를 쭉 펴주세요. 펴주신 상태에서 그냥 이 다리를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것도 생각보다 내전근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30회 정도 해주시고 반대도 똑같이 짚고 30회 정도 안쪽으로 쭉쭉 쳤다가 내려주시면 됩니다. 내전근 운동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이 내전근 운동을 다른 걸로 하실 때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내전근 운동을 하실 때 내전근으로 플랭크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3가지 정도 동작을 알려드렸죠. 이 3가지 동작을만 충분히 하셔도 내전근이 강화가 되니까 집에서 한번 꾸준히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스모 스쿼트를 알려드릴 겁니다. 스모 스쿼트와 스모 데드리프트의 차이는 엉덩이 높이 차이에 있습니다. 스모 스쿼트는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엉덩이를 최대한 많이 앉아주시는 형태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스모 스쿼트고, 스모 데드리프트는 엉덩이가 살짝 높습니다. 힙힌지 자세에서 들어올리는 게 스모 데드리프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모 스쿼트를 알려드릴 거고, 가동 범위가 잘 나오시는 분들은 뒤에 보이시는 박스와 같이 발판을 만들어서 경사를 조금 더 준 상태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가동 범위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맨 땅에서 그냥 바닥에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스모 자세로 다리를 벌리고
외회전을 많이 준 상태에서 시작을 하실 거고, 그 상태에서 내려가서 허리를 곧게 펴고 캐틀벨이나 덤벨 등을 잡아주신 상태에서 배에 힘주고 그대로 서주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앞에 캐틀벨이나 덤벨 등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깨가 굽지 않도록 주의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경사를 이용해서, 박스를 이용해서 그 위에 올라가서 더 확대된 가동 범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캐틀벨을 잡아주시고 가슴 펴고 그대로 최대한 많이 앉아주시고 그 상태에서 쭉 밀면서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승마살 제거에 좋은 운동 3가지, 특히 내전근 운동 3가지를 알려드렸는데, 내전근 운동만 하면 무조건 승마살이 제거된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전근의 기능이 당연히 떨어져 있을 거고, 그랬을 경우에는 내전근 운동도 제가 많이 알려드린 힙업 운동과 병행을 하셔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 운동을 당장 내가 한다고 해서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것이야 이렇게 기대를 하기보다는 하루하루 운동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원포인터, 하루에 하나씩만 알아가고 하나만 실행을 해보셔도 그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큰 결과로 다가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운동할 때 항상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천천히 제 영상 보시면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답글을 달아드리잖아요. 이렇게 피드백을 좀 받으면서 천천히 하루하루 점진적으로 쌓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또 댓글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힙박사 제이킹이었습니다.